오늘날 콜라는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료입니다. 햄버거 옆에 팝콘과 함께 더운 여름날 얼음 가득한 잔에 담겨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가 처음 탄생한 곳은 패스트푸드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국이었습니다. 그것도 1880년대 미국 남부의 작은 약국에서 한 약사가 두통약을 만들다가 우연히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왜 음료가 약국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약이라고 믿고 이것을 마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19세기 말이라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콜라가 탄생한 시대로 돌아가 약과 음료의 경계가 흐릿했던 그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두통, 피로, 불안, 신경쇠약. 전쟁을 겪은 이들은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적 의미의 병원이 많지 않았고 의사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은 곳은 동네 약국이었습니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희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무엇이 진짜 약이고 무엇이 그냥 음료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약국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약사는 미리 만들어진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약초, 뿌리, 열매, 추출물을 섞어 시럽을 만들고 가루를 만들고 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한쪽에는 소다 파운틴이라는 탄산수 제조기가 있었습니다. 탄산수는 당시 소화를 돕는다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약국에 와서 약사가 만든 시럽을 탄산수에 타서 마셨습니다. 이것은 약이기도 하고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두통에 좋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사람들은 약국 카운터에 앉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약국은 치유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1886년 5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약사가 새로운 시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두통을 완화시키는 음료. 그는 여러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설탕, 카라멜 색소, 각종 향료, 그리고 두 가지 특별한 재료. 하나는 콜라 열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이 열매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카잎.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이 잎은 고산병을 완화하고 기운을 북돋운다고 믿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두 재료 모두 합법적이었고 많은 약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약사는 이 재료들을 섞어 어두운 갈색의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탄산수에 타서 마시면 두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새로운 음료에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재료 두 가지의 이름을 따 코카와 콜라를 합쳤습니다. 코카콜라.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약효가 있는 제품을 의미했습니다. 코카 성분이 들어있어 기운이 난다. 콜라 열매가 들어있어 머리가 맑아진다. 이것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진 효과였습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한 잔에 5센트. 사람들은 두통약을 사듯 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콜라는 약으로서 불완전했습니다. 두통이 정말 사라지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시고 나서 머리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으로 팔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점점 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부작용은 없는가? 콜라는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약으로서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효과와 상관없이 이 맛을 좋아했습니다. 콜라의 운명을 바꾼 것은 실패를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다. 그냥 맛있는 음료다. 이 단순한 인정이 콜라를 살렸습니다. 약으로 팔면 효과를 증명해야 했지만 음료로 팔면 맛만 좋으면 됐습니다. 처방이 필요 없었고 의사의 허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서 마시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할 때 한 잔, 더울 때 시원하게 친구들과 함께 콜라는 치료의 도구에서 기호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산의 톡 쏘는 맛, 단맛, 카페인의 각성 효과, 시원함.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도시에는 소다 파운틴이 있는 약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과 후 약국에 들러 시원한 탄산 음료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약국은 사교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시럽 맛봤어? 저번에 마신 거 다시 주세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콜라는 특별한 광고 없이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한 약국에서 시작된 음료는 이웃 약국으로, 다른 도시로, 다른 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약의 특징이 아니라 음료의 특징이었습니다. 약은 아플 때만 먹지만 음료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니까요. 콜라가 인기를 얻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약사들도 비슷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콜라 같은 음료, 콜라 스타일 시럽 모방품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중요해진 것이 레시피 보호와 상표였습니다. 원조 콜라를 만든 사람들은 정확한 배합 비율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진짜 콜라는 이것이다. 브랜드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콜라는 약국에서만 팔던 방식을 넘어 병에 담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약국에 가지 않아도 가게에서, 역에서, 길거리에서 콜라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 카운터의 음료가 대중의 음료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음료가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콜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콜라는 두통약으로서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아니어도 괜찮다. 맛있으면 된다. 이 유연함이 콜라를 살렸습니다. 둘째, 시대의 욕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편리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콜라는 그 욕망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약은 효과가 없으면 버려지지만 음료는 맛이 있으면 계속 찾게 됩니다. 콜라는 완벽한 기능보다 반복 가능한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콜라의 성공은 단순히 한 음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콜라는 음료 문화 자체를 바꿨습니다. 첫째, 탄산음료의 대중화. 콜라 이전에도 탄산음료는 있었지만 대부분 약국에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콜라는 탄산음료를 일상으로 끌어냈습니다. 둘째, 카페인 소비의 변화. 카페인은 주로 커피나 차를 통해 섭취됐습니다. 콜라는 차갑고 달콤한 형태로 카페인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병 음료의 확산. 콜라는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 음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음료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넷째, 브랜드 충성도. 사람들은 특정 브랜드의 콜라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마케팅의 시초였습니다. 콜라는 약국 카운터의 실험품에서 현대 소비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콜라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음식들도 떠오릅니다. 크루아상은 전쟁 중 실패한 터널 작전을 조롱하며 만든 빵이었고, 감자칩은 화난 요리사가 손님을 골탕 먹이려다 만든 음식이었으며, 초콜릿 칩 쿠키는 초콜릿이 녹지 않아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기능보다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셋째, 우연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실패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콜라는 실패를 재정의한 결과였습니다. 두통약으로는 실패했지만 음료로는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였습니다. 오늘날 콜라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마셔지는 상징적인 음료입니다. 사막의 작은 마을에도, 북극 근처 도시에도, 높은 산 위 식당에도 콜라는 있습니다. 콜라는 미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자본주의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대중문화 속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콜라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약국에서 두통을 치료하려다 태어난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를 다르게 본 이야기입니다. 약으로는 부족했지만 음료로는 충분했던 그 작은 차이가 오늘날의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콜라는 성공에서 태어난 음료가 아닙니다. 실패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다. 이 인정이 콜라를 구했습니다. 만약 콜라를 만든 사람들이 반드시 약으로 팔아야 한다고 고집했다면 콜라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약국 카운터의 작은 시럽이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끝으로 여깁니다.
계획대로 안 됐으니 실패다. 의도와 다르니 버려야 한다. 하지만 콜라가 말해줍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두통약을 만들려다 세계적인 음료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실패도 어쩌면 다른 형태의 성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다음에 콜라 한 캔을 열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음료가 원래 무엇이 되려 했는지, 왜 그 길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실패를 지나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실패는 어쩌면 다른 형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콜라는 약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졌습니다. 실패에서 시작해 성공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건네고 있습니다.